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긴 질문이 왔는데 이 질문이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선생님은 올해 캐나다로 오실 계획이 있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음악 레슨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RCM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길게 주셨는데 자,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RCM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북미에서의 RCM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먼저 RCM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RCM은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커리큘럼입니다. 다만 RCM이라는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생님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RCM을 잘 알지 않고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코칭반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RCM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RCM은 캐나다에서는 절대적이에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기초 교재인 뭐 어드벤처나 뭐 베이스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는 다 towards to RCM, 다 RCM으로 가기 때문에 RCM 커리큘럼을 빼고서는 음악 교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RCM은 모든 사람들에겐 열려있는 커리큘럼이지만 한국 선생님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RCM 시험을 한번 경험을 해보거나 RCM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북미에서 RCM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미라고 하면은 미국이랑 캐나다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캐나다에 오실 거니까 캐나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RCM의 가치는 높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레벨 6이 고등학교 1학년, 레벨 7이 고등학교 2학년, 레벨 8이 고등학교 3학년 음악 수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공교육이랑도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한국 아이들은 너 체르니 뭐 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캐나다 친구들은 너 RCM 뭐야? What grade are you? What grade do you play in RCM?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나 RCM 레벨 몇이야? 높은 아이들은 어깨 으쓱으쓱 하면서 나 RCM 레벨 7인데? 막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CM은 음악의 수준을 가늠하는 그런 측정하는 스탠다드가 되기도 하고 많은 학교에서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밴드를 들어가겠다. 그런데 RCM 뭐 서티피케이션이 있다. RCM을 적정 수준까지 했다. 그러면 오디션을 안 보고 그냥 받아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제가 원래 지금은 제가 대학교를 편입을 해서 드라마 전공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음악을 전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음악을 전공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이론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그 이론 시험을 제가 봤던 RCM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당연히 캐나다에서 음악을 배웠다 하면은 다 RCM을 했기 때문에 딱히 RCM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지만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 RCM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조건은 없지만 당연히 음악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RCM을 잘 알겠거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은 그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RCM을 정말 잘 알고 오셔야지 레슨할 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북미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는 직업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가치라는 거를 논할 때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의 경험을 말씀을 해드리면은 피아노를 레슨을 하는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피아노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주변에서의 반응도 와 이런 반응이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 그것도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피아노 레슨을 한다는 게 얼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피아노 티칭을 하는데 그냥 홈 레슨을 하는 것도 좋고 왜냐면 캐나다는 홈 레슨을 워낙 많이 하거든요. 비즈니스로 크게 해서 학원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가치로 평가를 하기보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아이들을 키우면서 플렉시블하게 하기가 너무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기 낳기 전에는 이제 음악학원에서 레슨을 했었는데 주로 주 5회 5번 레슨을 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일주일에 5번을 레슨을 하겠다. 그럼 5번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주 3회만 하겠다. 그럼 주 3회만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레슨을 할 때는 사실 시간당 페이가 높은 편이잖아요. 왜냐면은 30분 레슨을 예를 들어서 가장 미니멈 30불이라고 쳤을 때 1시간을 하면은 이제 학생 2명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왜냐면 30분 레슨이 이제 가장 미니멈이기 때문에 30분 레슨을 1시간에 2명을 할 수 있고, 집에서 레슨을 할 경우에 그럼 나의 hourly pay는, 시간당 페이는 1시간에 60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있는 알버타주가 미니멈 웨이지가 한 15불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몇 배가 높은 거예요. 1시간에 15불을 버는 게 미니멈 웨이지인데 최저시급인데, 레슨은 1시간에 6만 원, 60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내가 한 달에 3,000불 정도를 벌어야겠다. 그럼 내가 아이들이 몇 명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좀 계획을 해서 아이들을 모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전 시간대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공간이 허락이 된다면은 뭐 early childhood music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 가치가 굉장히 높고, 선생님의 그 잠재력에 따라서 인컴이나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익스텐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저는 피아노를 전공을 했습니다. RCM을 따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울까요? 기간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걸릴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피아노를 전공을 하셨으면은 저는 레벨 8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레벨 8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벨 8이 사실 캐나다에서는 음악을 가르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음악학원에서 선생님들을 고용을 할 때 레벨 8 이상의 서티피케이션이 있다면, 음대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너를 고용을 하겠다 하는 레벨이 레벨 8이거든요. 그리고 레벨 8은 실기랑 음악 이론 이렇게 시험을 2개만 보면 돼요. 그런데 레벨 9나 10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론 시험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는 화성학도 해야 되고요. 음악 이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서티피케이트를 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8을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시면은, 시험을 보시면은 이론도 레벨 8 아래에 가장 낮은 단계에서 레벨 8까지는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실기도 마찬가지로 레벨 8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은 그 아래 레벨을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이 지도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내가 아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 아래 레벨에.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RCM을 따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울까요? 라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전공을 하셨다면 곡을 치는 힘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단지 이제 영어로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적인 부분, 시청청음, 그리고 테크닉,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실제로 캐나다 학생들을 레벨 8을 준비를 시킬 때는 한 1년 정도를 봐요. 한 학기 한 9개월, 10개월 정도를 보는데, 제가 코칭반을 진행을 할 때는, RCM 레벨 8 코칭반을 진행을 할 때는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칭반을 따라오시면서 배우면서, 그리고 연습을 같이 하시면은 3, 4개월 안에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3개월에서 12개월 요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만약에 캐나다로 가시면은 현지에 계신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으셔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가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응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응시 비용은 레벨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제가 올려놨습니다. 레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원격 수업을 경험은 없는데 제가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쉽게 접근이 가능할까요? 원격 수업이 온라인 수업인데, 제가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5명의 학생, 5명 정도, 여름이라서 5명 정도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온라인 수업이 이제 너무 익숙해지기도 했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학생이랑은 지금 2년 반 동안 RCM으로 온라인 레슨을 해서 지금 그 학생이 레벨 2에 들어갔어요. 이제 레벨 4개의 시험을 끝냈죠. 2년 반 동안. 조금 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제 레슨에 대한 팁들을 좀 알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온라인 레슨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 비자로 들어가는데 시험 볼 수 있을까요? 네,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도 시험 보실 수 있고 캐나다에 계시면은 인퍼슨으로 시험장에 가서 보는 시험도 1년 안에 선생님이 연습만 하시면은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문이었거든요. 분명히 다른 선생님들도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남겨드리니까 이 영상과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어요.